그 다음에 다층 신경망입니다. 다층 신경망은 뭐냐면 아까 전에 지금까지 본 거는 뇌세포 하나 갖고 했어요. 처음에 개념을 만들었던 뇌세포 하나인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런 뇌세포들을 이제 합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만들어 놓은 게 다층 신경망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. 여기 보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뇌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얘를 층이라고 합니다. 층, 뉴런 층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요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냈던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퍼셉트론, 아달라인, 로지스 회귀문서, SVM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중간에 은닉층을 둬서 뉴런을 여러 개 두는 거죠. 여러 개 둬서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써요? 요게 층이 여러 개가 있고요. 이 뉴런이 무지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. 우리 인간의 뉴런이 몇 개냐면은 수십억 뉴런이 됩니다. 그러면 컴퓨터가 그거를 이 꼭지 하나하나를 수십억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?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. 근데 못 돌아가죠.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니까 못 돌리죠.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뉴런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돌릴 수가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발전을 해서 그죠?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발전한 게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의 머릿수만큼의 뉴런을 돌릴 수 있을 정도. 근데 뭐 수십억 뉴런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. 요즘 만들어낸 거는 수십만 개의 이제 이런 뉴런을 만들어서 동시에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뭐냐면은 하드웨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이제 빅데이터용 컴퓨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런 쪽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아요. 방법은 아까는 요 하나가 학습하는 건데 지금은 이 여러 개의 뉴런들이 동시에 학습을 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졌어요. 그죠?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가 딥러닝 쪽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여기 웨이트 값, 요게 이제 가중치입니다. 요 값들이 최적화된 값을 만들어내는 게 학습이에요. 그럼 얘를 돌려서 막 돌려주면 방법론들에 의해서 이게 막 돌아가겠죠? 그러면서 쭉 가서 계산해서 틀렸어? 다시 빼. 얘 좀 수정해줘. 해주고 빼. 다시 빼. 이게 러닝이에요. 계속 돌려서 어떻게 돼요? 정확도가 90% 뭐 100% 이렇게 맞을 때까지 계속 백해줘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. 정확도가 올라갈 때까지. 이게 학습입니다.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하죠? 어떤 정보가 공부하면 계속 반복 학습하죠? 그런 개념이에요. 컴퓨터들도 그렇게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학습 값들이에요. 그래서 최저값들을 이렇게 찾아내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뉴런이 만들어져서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이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정확하게 예측해 줄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문제는 장점은 뭐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됐는데? 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안 돼요. 그죠? 아까 전에 우리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됐죠. 이래서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 너는 얼마 미만이니까 안 되고, 그죠? 그 다음에 학력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너는 부족하고, 뭐 남자인데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의사결정이 왜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. 디시전 트리는. 그래서 설명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설명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 쓴다 그랬죠.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걸 쓰는데 얘는 정확도는 높은데 왜 그렇게 나왔어? 그러면 컴퓨터에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얘기해주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죠. 근데 잘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썼어?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. 어떤 그림을 주고 이게 개야 고양이야 그럼 여러분들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왜 개야?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? 코가 좀 튀어나오고 눈동자가 있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죠. 그죠?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 이제 뉴런 이런 컴퓨터 인공지능들은
값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는 건 맞춰지는데,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웨이트 값들을 조정해주면서 가중치, 중요도를 조정해주면서 찾아낸다는 거죠. 근데 왜 그렇게 설명했냐 그러면은, 얘가 가중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 설명력보다는 어떤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그게 중점인 거. 즉 정확도가 좋은 거, 정확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야 쪽은 이 인공지능을 쓰면 되고, 아니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. 의사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.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설명을 환자들한테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보다는 디시전 트리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면 환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,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. 이런 모델을 써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. 아니면은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한 모델을 써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겠죠.